나는 안 될 거야. 너무 위험해. 나중에 하지 뭐. 혹시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진 않나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아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우리.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지 않는 한 부자의 길은 영원히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5가지 이유라는 핵심 인사이트와 그 이유들 속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극복할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저 꿈을 걷는 자만의 해석과 시선을 더불어서 어떻게 마음의 장애물을 부수고 부의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아마도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하고 보편적인 장애물은 바로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손실에 대한 공포는 너무나 강력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안전한 저축의 세계에만 머물게 만듭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큰 수익의 기회보다는 당장의 원금 손실이라는 그 위험을 훨씬 더 크게 느끼죠.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데니엘 카너먼 교수가 말한 손실회피 성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강조합니다. 나는 돈을 잃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결국 실패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자들 역시 돈을 잃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들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종말로 생각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믿고 그 실패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죠. 그들은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안전한 게임이란 존재할까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그 돈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죠. 안정적인 직장은 안전해 보이지만 언제든 기술의 발전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내 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인 셈이죠. 반면 부자들은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처럼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져 봐야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지,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텍사스 출신의 부자들은 실패를 사랑하라고 말하며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작은 규모로 투자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좀 잃더라도 그것을 수업료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실수를 피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에는 더 큰 성공을 거머쥡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피하는 대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것을 관리하며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사람. 10년 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장애물. 비판과 험담을 일삼는 냉소주의. 그거 다 사기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주변에 한 명도 못 봤어. 이런 말들 주변에서 혹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자주 듣지는 않으시나요? 이것이 바로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두 번째 장애물,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자들은 세상의 모든 기회 앞에서 안 되는 이유부터 찾죠.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그들의 성공이 그저 운이나 부정한 방법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사실 냉소주의는 두려움이 쓰고 있는 또 다른 가면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아예 그 도전 자체를 깎아내림으로써 시도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저건 어차피 안 될 일이었어라고 미리 단정 지어버리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무력감을 감출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포도 기제와 같습니다.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따먹으려다가 실패하자 저 포도는 분명 씨어서 맛이 없을 거야라고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것처럼 말이죠. 냉소주의자들은 자신이 갖지 못하는 부와 성공을 향해 저건 다 속임수야,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잖아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사람들을 치킨 리틀에 비유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소리치며 온 동네를 공포에 빠뜨리는 병아리처럼 냉소주의자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까지 꺾어버리죠.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샀다가 폭락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들의 말은 겉보기에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변화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시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진짜 분석과 건전한 비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냉소주의는 분석 없이 비난할 뿐입니다. 그들은 시장을 분석하는 대신 자신의 두려움을 정당화할 이유만을 찾거든요.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 안에 치킨 리틀부터 잠재워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치킨 리틀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비관적인 이야기는 당신의 꿈을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대신 이미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공은 냉소주의자들의 비웃음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장애물,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아주 교활하고 끈질긴 세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게으름, 나쁜 습관, 그리고 오만함입니다. 첫 번째,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흔히 게으름을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게으름은 좀 다릅니다. 그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흔한 형태의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자신의 일과를 꽉 채우죠. 정신없이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SNS를 들여다보죠. 그들은 스스로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개선한다거나 건강을 돌보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외면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교활한 형태의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약간의 욕심을 허용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와 같은 강렬한 욕망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락하고 바쁜 게으름에서 벗어나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습관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나쁜 습관은 우리를 가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쁜 습관이 바로 자신에게 가장 나중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집주인, 카드회사, 정부에 돈을 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서야 저축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보통은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들의 습관은 정반대죠. 그들은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신, 즉 자신의 자산 항목에 투자합니다. 저축이나 투자할 돈을 먼저 떼어놓는 것이죠. 이 압박감이 핵심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압박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내도록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습관은 단순한 저축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정적으로 더 강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인 셈이죠. 마지막 장애물은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은 무지와 자존심이 결합된 것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는 척하는 태도죠.
재정 분야에서 오만함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죠.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다가 엉터리 정보에 속아 돈을 잃거나 좋은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금융 천재들은 항상 배우고 질문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분야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당신을 오만함의 덫에서 구하고 진정한 부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머릿속의 지식을 실행으로 옮기는 마지막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돈이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그리고 오만함이라는 5마리의 용 때문입니다. 이 용을 길들일 때 비로소 당신의 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지난 1일차와 2일차 과제를 통해 찾았던 당신의 두려움과 부채를 오늘 배운 용기로서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장애물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한 아주 작은 행동 목표 하나를 댓글에 써주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내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10,000원씩 주식 계좌에 입금하겠다처럼 말이죠. 그 선언이 당신의 잠자던 실행력을 깨우는 우렁찬 포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며 이 부자 아빠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지만 다음 시리즈에서는 당신의 부의 시스템을 더욱 가속화시킬 또 다른 거인의 지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